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며칠 내에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지금 자켓을 입고 꽁꽁 싸매고 지금 있는 중인데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동명기에 들어왔다고 표현해야 되나? 거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체크하는 어떤 집들이 팔리는 가격들이 이제 보면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 라고 생각이 들고 호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싸게 좀 뭐 던진다는 표현을 저번에 썼다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싸게 내놓는 물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부동산 동명기에 들어와서 캐나다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TD뱅크에서는 자 제목 이거 확실히 똑같은 리포트도 제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이제 어텐션을 받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건데 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서는 자 주택 가격 하락폭 2배로 늘 것.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폭이 2배로 늘었어.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떨어지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나다 집값이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에 최대한 10% 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TD뱅크에서 5%로 전망을 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최대 10%까지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기사에 나오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실 거긴 한데 거기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랑 이제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10%입니다.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10%. 우리도 그 뭐 다니다 보면 뭐 옷 세일 할인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 up to 50% 그러니까 뭐 최대 50%까지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50%까지 파는 거는 이게 좀 거기서 물건 고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특히 너무 작은 사이즈거나 너무 큰 사이즈만 남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저처럼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사기에는 사이즈 자체가 없고 그죠. 그리고 모양도 되게 이상한 옷들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최대 10%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10%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뭐 밴쿠버로 따지면 그렇고 뭐 토론토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밴쿠버 뭐 다운타운 지역이라든지 뭐 거긴 좀 살긴 그런가? 복잡하니까 뭐 메트로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키트람이라든지 뭐 원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뭐 로이드라든지 거기는 10%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대 10%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새 집이고 위치가 좋고 좋은 학교 옆에 있다. 여기 학군이라는 표현 쓰기 좀 그렇긴 한데 좋은 학교 옆에 있다. 그러면 10%가 안 떨어질 확률도 높고 그리고 호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옛날에도 얘기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호가 자체가 10% 떨어지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하고 일반 물건이랑 가격이 떨어지는 게 차이가 뭐냐면 월마트 같은 데 보면 그 페이롤이라 그래 롤백이라 그러죠. 롤백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파는 게 빨간 딱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붙으면 뭐 여기 월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월마트를 가든 거기에는 똑같은 제품은 다 똑같이 조금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택 시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누가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가격 조정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자기가 내고 싶은 가격에 호가를 붙여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10% 하락했다고 하는데 왜 이 집은 10% 떨어지지 않았지?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파는 사람은 그렇게 내놓고 싶지 않으니까. 물론 사고 싶은 사람은 더 싸게 사고 싶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기사를 봤을 때 최대 이제 1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할인이 아니고 10%가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틀리는 게 아닌 게 저도 옛날에는 이런 리포트를 보면 레포트에 막 30% 떨어졌네 20% 떨어졌네 지나고 보면 걔네들 다 틀렸는데 근데 왜 리포트는 맨날 그렇게 존재할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리포트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가 이게 그 공산품처럼 아까 얘기한 월마트나 뭐 슈퍼스타처럼 일반적으로 딱 나오는 가격이 아니고
이게 저건 이제 뭐 좀 소위 말해서 입지가 좋은데 팔리든 입지가 안 좋은데 팔리든 통계에 잡힐 때는 똑같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당연히 좀 덜 떨어지고 입지가 안 떨어지는 1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10% 떨어진 데 팔렸고 입지가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뭐 2, 3% 떨어진 가격에 좀 내고 해서 기분 좋게 좀 깎아줘도 샀다. 합쳐지니까 예를 들어 뭐 7, 8% 됐다고 쳐요. 그리고 통계에는 7, 8% 돼서 1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잡히는 거죠. 통계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리포트들이 틀렸네? 라고 하는데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역시 내 리포트가 맞았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역,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10%가 떨어지지 않겠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10% 이상이 떨어지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이런 리포트가 중요한 게 내가 네고시에이팅을 할 때 10% 정도는 한번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뭐 집을 살 때 그냥 무대뽀로 막 20, 30% 깎고 사면 상대가 기분 나빠서 깎아줄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걸 당해보니까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장난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무작위로 그렇게 막 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0% 정도면 왜냐하면 얘기할 때도 리포트 보니까 10%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맞춰서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생기고 받는 사람도 이런 기사 집주인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10%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왔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 10% 떨어진 거는 좀 기대라고 들어오나 보다. 그럼 나는 얼마를 좀 깎아주면 좋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건 기사를 보면은 좀 집주인도 그렇고 집을 살려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거 분명히 이런 기사들도 뭐 많은 자료들, 통계 자료들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자료를 내는 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또 참고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근거로 들었던 건 온타리오주에서 그러니까 신규 매물 대비 거래 비율, 그러니까 총 매물에서 거래된 비율이 지난 5월에는 63%였는데 10월 달에는 39%,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3분의 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좀 급증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것이 구매자에게 결국 바이어스 마켓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전체 부동산 협회에서도 지난 4월 SNLR 아까 그 주택 비율이죠. 판매 비율. 자, 4월에 사상 최고치였던 67.9%에서 이게 최저치인 49.5%,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바이어스 마켓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서 나온 어떤 이런 근거 말고도 또 다시 제가 얼마 전에는 세상에 좀 그 내년 4월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다고 뭐 시장 전문가들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연방 중앙은행 총재 맥클람 총재는 추가 인상에는 부정적이지만 인하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캐나다 현재 금리 수준은 물가 상승률의 목표선까지 끌어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보니까 3.1%. 그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2%대라 그랬잖아요. 2%라고 했지만 2%대면 괜찮은 거죠. 근데 3.1%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목표선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분명히 다시 물가 상승률 상승대로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바로 대응할 거다. 바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70년대하고는 다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기름값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전쟁이 지금 났고 또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상 그리고 그쪽 종교 전쟁이 어떤 그런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입장상 확전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경제가 불안하고 그래서 기름값도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행히도 물가가 좀 떨어져서 저도 그렇고 이거는 뭐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 개인적인 소망이 제발 저도 이제 모기지도 받아야 되고 모기지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삶이. 그래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클럼 총재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 유동성이 큰 제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가 내림세로 돌아서는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물가가 우리가 저기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제 렌트비 그리고 거주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저기 떨어져야지 그 핵심 물가가 내린 대로 따라 떨어질 텐데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저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10년째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10년째 그 원래 팬데믹 전까지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거 비용은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 물가 그 어떤 주거 비용이 어떤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근데 문제가 또 주거 비용이 떨어졌어. 그래서 금리를 내렸어.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어포더빌리티가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 집을 사기 시작하면 주거 비용은 또 올라가고, 그 떨어뜨리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참 쉽지 않다. 결국은 경제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져야, 그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야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데, 또 이제 착각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때 실업률이 또 올라가고 결국은 집을 살려는 사람도 실업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 투자하기 좋은 때가 오긴 오죠. 근데 문제는 투자를 했을 때 그 집을 렌트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고 뭐 금리도 떨어져 집 사기엔 좋은 여건이 됐는데, 그때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게, 물론 현찰이 많아서 현찰 방식이 빡 해가지고 세입자가 없어도 뭐 최소한 막 난 6개월 1년씩 걸려도 나는 괜찮아라고 할 만큼의 현찰 부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집값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근데 당장 테넌트를 들이지 못해서 그 모기지를 낼 수 없는 일반적인 아주 정말 쥐어짜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경제가 좀 폭망해 갔을 때 투자 상품을 샀어, 투자 콘도를 샀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세입자를 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적절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렌트를 냈으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콘도를 사서 나도 망할 수 있는 여건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기 그런데 저도 그 캘거리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 공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결국은 근데 결국 그 리스크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결국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물론 그 성공한 투자자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투자가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결국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투자가 해야 되고, 뭐 부동산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은 있지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뭐 TD뱅크에서 나온 주택 가격이 2배 하락한다. 옛날에는 5%였는데 이번엔 10%로 전망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련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